지금으로부터 약 2년 뒤죠. 2026년 3월. 이 특정 시점이 인류의 우주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기록될 겁니다. 마치 거대한 이야기 속 여러 주인공들이 한 지점에서 딱 만나서 운명이 바뀌는 것처럼요. 나사의 원대한 달 탐사 계획, 스페이스X의 담대한 화성 개척의 꿈, 그리고 우리 일상을 완전히 바꿀 통신 기술의 혁명, 이 모든 게 바로 이 순간에 폭발적으로 만나게 되거든요. 이번 분석에서는 왜 다른 때도 아니고 바로 2026년 3월이 우주산업 전체의 판도를 뒤바꿀 역사적인 빅뱅의 순간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거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왜 하필 2026년 3월일까요? 이 특정 시점을 향해서 수십 년간 진행된 정부 주도의 장기 계획, 또 민간 기업들의 정말 숨가쁜 기술 개발 경쟁, 그리고 통신 기술의 표준화 로드맵까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완벽하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속도로 달려오던 여러 개의 거대한 흐름이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물결로 합쳐지는 순간, 전문가들이 바로 그 지점을 우주산업의 모든 것을 바꿀 변곡점으로 지목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크게 6가지 챕터를 통해서 2026년 3월이 가진 의미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볼 건데요. 먼저 이 시점이 왜 우주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임계점인지 그 개념부터 보고요. 반세기 만에 인류가 다시 달로 향하는 위대한 여정, 그리고 민간 기업이 꾸는 담대한 화성의 꿈, 또 육지와 위성통신이 만나서 모든 것을 연결하는 하늘의 시대, 더 나아가 이걸 둘러싼 새로운 패권 경쟁과 이게 또 어떻게 금융시장의 골드러시로 이어지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2026년 3월 거대한 임계점. 우리는 왜 이 시점을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산업의 체질 자체가 바뀌는 임계점, 티핑 포인트라고 부를까요? 그건 바로 인류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우주 기술과 그 가능성을 보고 몰려드는 막대한 자본, 그리고 더 먼 곳으로 나아가려는 인류의 원초적인 야망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 지점에서 만나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우주 산업의 구조적인 대전환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임계점이라는 건요, 마치 99도의 물이 100도가 돼서 수증기로 변하는 것처럼 되돌릴 수 없는 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스페이스X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재사용 로켓 기술입니다. 예전에는 수천억짜리 로켓을 한 번 쓰고 버렸잖아요. 이제는 비행기처럼 몇 번이고 다시 쓰면서 우주로 가는 비용을 말도 안 되게 10분의 1 이하로 낮춰버렸죠. 둘째는 스타링크 같은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의 등장입니다. 수만 개의 위성이 촘촘하게 지구를 감싸면서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이 가능해졌고, 이건 우주가 우리 실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인프라가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이 모든 기술 개발에 엄청난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3가지 거대한 흐름이 이제 따로 움직이지 않고 2026 3월을 기점으로 하나의 거대한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를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당장 우리 경제와 국가 안보를 결정짓는 핵심 공간으로 바꿔놓는 거죠. 자,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첫 번째 엔진, 바로 공공부문입니다. 즉, 국가가 주도하는 거대 우주 탐사 프로젝트죠. 그 선두에는 인류의 달 복귀를 알리는 나사의 야심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바로 사람이 직접 타는 유인 탐사 미션인 아르테미스 2입니다. 아폴로 시대 이후 잠들었던 인류의 심우주 탐사 유전자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장이 가진 무게감 한번 느껴보시죠. 1972년 아폴로 17호의 마지막 발자국 이후 무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인류는 지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주왕복선도 만들고 국제우주정거장도 건설했지만 그 모든 활동은 고도 2000km 미만의 지구 저궤도라는 우리 집 앞마당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인류의 대부분은 인간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깊은 우주로 향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2는 이 길고 긴 침묵을 깨고 다시 한번 인류를 저궤도 넘어 심우주로 보내는 그야말로 한 세대의 역사를 새로 쓰는 기념비적인 귀환인 거죠. 여기 세부 사항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발사는 2026년 3월 6일부터 가능하고요. 4명의 우주비행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인 SLS에 실려서 최첨단 오리온 우주선을 타고 약 10일간 달 궤도를 비행한 뒤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기술적 혁신은 바로 광통신 O2CO입니다. 260mbps. 이 속도가 그냥 뭐 인터넷 좀 빠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달에서 지구로 고화질 4K 영상을 끊김없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과실을 넘어서 앞으로 달 기지에서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하거나 방대한 과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또 우주 비행사들의 안전을 고해상도로 모니터링하는 핵심 인프라 기술입니다. 아폴로 시대의 그 지지직거리는 통신과는 차원이 다른 본격적인 심우주 데이터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죠. 아르테미스2 미션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나 국가적 자부심 이런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글로벌 금융시장에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신호탄이죠. 이제 달 경제는 공상과학이 아니라 투자 가능한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 미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막연한 기대감에 머물던 투자자들의 신뢰는 폭발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이건 오리온 우주선을 만든 로키드 마틴이나 SLS 로켓을 만든 보잉 같은 거대 기업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가치까지 완전히 재평가되는 계기가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달 궤도에 만들 우주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나 실제 달기지 건설에 필요한 수천조 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가장 결정적인 명분이 됩니다. 하나의 성공이 다음 단계의 거대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변화의 두 번째 엔진은 바로 민간 기업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과거 우주 탐사가 오직 국가만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정부와 민간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이 함께 산업을 이끌고 있죠. 그리고 그 민간 섹터의 선두에는 단연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우주에 가는 새로운 방법을 만드는 걸 넘어서 우주 탐사의 경제학 자체를 근본부터 다시 쓰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에게 2026년은 그 어떤 해보다 중요합니다. 바로 26개월에 딱 한 번 찾아오는 화성 전이창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원형 트랙을 도는 두 명의 주자에게 물건을 던져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두 주자가 가장 가깝게 스쳐 지나가는 최적의 타이밍에 던져야 최소한의 힘으로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겠죠. 지구와 화성의 공전 궤도 관계가 딱 이와 같아서 최소한의 연료로 화성에 갈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약 2년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스페이스X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2026년 초까지 스타쉽의 모든 개발과 테스트를 끝낸다는 목표 아래 그야말로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은 2028년 하반기인데요. 이 바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은 거의 영원과도 같죠. 하지만 화성으로 가는 길, 이건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기술적 도전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허들이 바로 궤도상 연료제 보급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도전인지 느낄 수 있는데요. 먼저 화성으로 갈 본체 스타쉽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연료만 가득 채운 스타쉽 탱커선을 무려 12번 이상 발사해서 우주 공간에서 정밀하게 도킹한 뒤에 120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액체산소와 메탄을 옮겨 실어야 합니다. 이게 공중에서 전투기에 급이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극저온의 연료를 무중력 상태에서 안전하게 옮겨야 하는 극한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성공 여부가 바로 인류가 지구 궤도를 벗어나서 다른 행성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화성 프로젝트 스페이스X는 이 돈을 다 어디서 가져올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숫자에 있습니다. 약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인데요. 이게 스페이스X의 자회사이자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의 예상 기업 가치입니다. 웬만한 글로벌 자동차 회사나 통신회사의 시가총액을 훌쩍 뛰어넘는 정말 엄청난 규모죠. 스타링크가 벌어들이는 안정적인 현금은 변동성이 큰 로켓 발사 사업과 달리 스페이스X에게 꾸준한 연구개발 자금을 공급하는 강력한 재정적 엔진 역할을 합니다. 즉,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의 화성이라는 원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튼튼한 경제적 기반인 셈입니다. 스타링크의 성공은 그냥 예측이 아니라 이미 현실입니다. 2020년 초가 되면 가입자 수는 1000만 명을 돌파할 걸로 보이고요. 이미 9,400기가 넘는 위성을 운용하면서 전 세계 저궤도 위성 시장의 65%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걸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규모는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와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서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 힘든 거대한 경제적 해자를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또 스타링크는 개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항공사, 선박회사,
그리고 각국 정부와 군대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제는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를 넘어 글로벌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현금이 바로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라는 꿈에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변화의 축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바로 전파와 데이터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스타링크의 성공은 사실 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G 시대가 다가오면서 하늘의 위성이 지상의 통신망과 하나의 네트워크로 완벽하게 통합되는 통신 역사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통신 기술은 표준이 정해져야 상용화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표준을 정하는 국제기구가 바로 3GPP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2026년 3월이 6G 기술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까지 3GPP는 릴리즈 20라는 이름의 연구를 끝내고 6G가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거대한 건축 설계도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 설계도가 완성되면 그 이후부터는 릴리즈 21을 통해 벽을 세우고 배선을 까는 것처럼 구체적인 기술 사양을 정의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즉, 2020년 3월은 6G의 미래가 결정되는 순간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6G 설계도의 역사적인 변화가 담겼습니다. 바로 비지상 네트워크 NTN으로 불리는 위성통신이 더 이상 5G 시대처럼 통신이 안 되는 지역을 위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6G 통신망의 필수 구성 요소로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위성의 위상이 완전히 격상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그야말로 근본적인 변화인데요. 이게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우리 스마트폰은 지상기지국 신호가 약해지면 자동으로 하늘의 위성 신호를 잡아서 통신을 이어가게 됩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자율주행차가 길을 찾고 태평양 한가운데를 항해하는 수많은 센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육지에 전송되겠죠. 즉, 위성통신은 더 이상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 공기처럼 어디에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통신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변화의 동력은 바로 지정학적 경쟁입니다. 우주 공간은 이제 더 이상 과학자들만의 순수한 탐구 대상이 아니에요. 각국의 국력과 자존심, 그리고 미래의 경제적, 군사적 이익이 걸린 제8의 대륙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대륙은 전략적 요충지와 무한한 자원을 품고 있고 이 고지를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세계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이 우주 개발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곳은 바로 달의 남극입니다. 이곳에는 미래 우주 활동의 성패를 좌우할 물, 얼음이 다량 있을 걸로 추정되기 때문인데요. 물은 단순히 마시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전기분해를 하면 우주비행사가 숨쉴 산소와 로켓의 연료가 되는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달 남극은 미래 심우주 탐사를 위한 우주 주유소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전략적 가치를 지니는 거죠. 이 슬라이드는 이곳을 차지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서로 다른 접근법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미국은 아르테미스 협정이라는 국제규범을 통해서 동맹국,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개방적인 연합전선을 만드는 반면에 중국은 창호 프로젝트처럼 국가가 모든 걸 주도하는 독자 노선을 통해서 누구보다 먼저 전략 자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강대국의 서로 다른 철학과 목표가 달의 남극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이나 영국, 일본, 인도 같은 중견국들이 더 이상 미중의 우주 인프라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우주 역량을 확보하려는 주권 우주 전략입니다. GPS, 위성통신, 지구 관측 같은 우주 기술이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이 된 지금 이걸 다른 나라에 의존한다는 건 엄청난 전략적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청 KASA 역시 이런 흐름의 중심에 있습니다. 단순히 위성을 쏘아 올리는 걸 넘어서 2026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우주 산업의 공급망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우리만의 재사용 로켓 기술을 개발하는 등 우주 기술의 소비자를 넘어 공급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려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술의 혁신, 국가 정책의 추진, 그리고 지정학적 경쟁이라는 거대한 흐름들이 한데 모여서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돈, 금융시장입니다. 과거 서부 개척 시대에 금광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처럼 지금 우주산업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새로운 골드러시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전주고가도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이 차트입니다.
우주산업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한데 모아놓은 대표적인 상품이죠. ARKX ETF의 1년 수익률이 무려 51%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같은 기간 S&P 500 같은 시장 전체의 평균 수익률을 압도하는 수치거든요. 이건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거대 연기금 같은 스마트머니가 우주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얼마나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돈을 넣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시장은 이미 2026년에 다가올 빅뱅의 냄새를 맡고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투자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는 일론 머스크의 비전 같은 투기적 희망이 기반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제 시장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아르테미스 미션의 단계별 성공 여부, 스타링크의 분기별 가입자 수와 실제 매출, 그리고 정부의 구체적인 예산 배정과 계약 체결 같은 가시적인 숫자를 보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주산업이 소수의 모험가들이 이끌던 벤처 단계를 지나서 실질적인 성과와 수익성을 기반으로 평가받는 성숙한 산업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투자와 미래의 기회를 판단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바로 이 세 가지 기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술적 검증입니다. 아르테미스와 스타쉽은 성공은 인류가 달과 화성에 갈 수 있는 하드웨어가 진짜로 작동한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둘째, 표준의 확립입니다. 위성통신이 육지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는다는 건 우주산업에 수천조 원 규모의 거대하고 안정적인 시장이 열린다는 걸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정책과 자금의 흐름입니다. 나사를 비롯한 각국 정부의 막대한 예산과 장기 계약은 이 산업의 안정적인 기반이 돼서 민간 투자의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2020년 3월은 바로 이 세 가지 핵심 기둥이 모두 완성되고 거대한 건물이 올라갈 준비가 끝나는 바로 그 시점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3월은 우주산업이 과학적 상상력과 국가적 경쟁의 시대를 지나서 자본의 논리와 시장의 효율성이 지배하는 본격적인 상업적 성숙기로 들어서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오늘 공공부문의 꾸준한 진격, 민간기업의 담대한 도약, 통신기술의 근본적인 혁명, 그리고 이걸 둘러싼 지정학과 금융의 거대한 파도를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2026년 3월이라는 하나의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거대한 서사입니다. 오늘 분석에서 나온 이 문장처럼 2026년 3월에 점화될 이 강력한 모멘텀은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거대한 우주 골드러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겁니다. 인류의 새로운 미래가 바로 저 광활한 우주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